됐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뭔가 맞지? 그래서 예, 전체 줄거리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기억을 좀 되살려보고 특이한 장면 같은 거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낸 고전소설 자료를 그냥 빠르게 읽어보시고, 왜냐면 그것도 같이 좀 짚을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앞에 내용 이런 거 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그러면 내가 8개를 보냈을 거야. 홍길동전까지 8개인데 보통은 5분 정도 걸리니까, 고전소설이 5, 6분 걸리니까, 그걸 통상적으로 보면 6, 8에 48, 막 1시간인데, 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그 8지문이 거의 30분 안팎으로 그냥 거의 뭐 문제 보고 이렇게, 이렇게 봐도 좀 빨리빨리 풀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 좀 거쳐보려고 하는 거니까, 보낸 거니까 막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다운받은 상태에서 쓱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는 용.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것도 없고 수업 끝난 다음 바로 할 것도 없고, 그냥 왜 이미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 학원 같은 때 그냥 밥 먹을 때 이렇게 봐봐. 밥 먹을 때 체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문제를 한번 보내봤어요. 모아놓은 거.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네요. 뭐 상관없지만 화면만 잘 보면 되죠. 자, 봅시다. 이거는 상상으로 이렇게 줄거리만 정리해 있는 거. 보통 이제 상상은 전체 줄거리가 있지만 EBS 답지에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지문, 수특에 있는 지문 위주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 빨리빨리 할게.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숙향전이거든요. 그래서 숙향전에서 아마 내용이 기억나시겠지만 본문이 그겁니다. 저기 꿈속에 둘 다 가가지고 그 서항모, 초월적 세계죠. 서항모의 유지연 파티에 가서 뭐 반도 복숭아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러잖아. 가서 이제 각각 똑같은 일을 겪은, 그게 이제 병렬적으로 문제도 풀렸었죠. 저기 소화, 그러니까 뭐지? 숙향이의 선녀 이름이 소화니까, 그러니까 숙향이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태율진선 뭐였지? 이름 이선 입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잠깐 봅시다. 송나라 때 빨리 가는 거야. 송나라 때 김전의 딸인데, 김전이 이제 태수입니다. 나름 양반이고 귀족인데 어쨌든 5살 때 헤어져서, 그 도정한테 쫓겨가지고 헤어져서 그 거짓골로 떠돌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잠깐 미천한 신분으로 거짓골로 떠돌고, 나중에는 술집 할머니가 키워주게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런 어떤 천상계의 죄 때문에 잠깐 어떤 미천한 신분이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애군을 겪다 보니까. 자, 그 다음 김전의 딸 숙향이 피난길에 부모랑 헤어졌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조금 디테일 보자면은 부모가 얘를 좀 떼놓고 갔죠. 왜냐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울며 불며 하면서 떼놓고 가긴 했는데, 나중에 여기 밑에 내가 살짝 얘기할 건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김전 아빠한테 용왕이 나타나서, 왜냐면 할아버지로 거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김전 그 숙향이 아빠한테 너 그때 예전에 딸 버리고 막 예전에 뭐 네 딸 죽일 뻔한 것도 기억 못하지? 막 이러면서 혼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좀 신기한 사람이구나. 우리 딸은 어딨나요? 해서 이제 용왕이 이렇게 숙향이랑 만나게 해줬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마지막쯤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만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김전의 딸 숙향이 피난길에 헤어지고 목숨을 건져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거짓골로 헤매죠. 장승상의 수양딸이 되는데, 이 사이에 뭐 이렇게 사슴이라든지 그런 초월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의 조력이 항상 있고요. 굶주리니까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런 거 있지. 그러다가 장승상의 수양딸이 나는데, 장승상이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어서 자식이 없어서 그거 하나 걱정이 되는 되게 부잣집에 승상댁인데, 근데 부인 꿈에 이제 선녀가 나타나서 5살 정도 되는 애가, 여자아이가 헤매고 있으니까 데려다 키우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해서 가봤더니 정말 그런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아시죠? 그 집에 시비, 여자 계집종인 약간 우두머리 격인 사양이라는 애가 숙향이 점점 커가면서 자기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약간 삥땅 했었는데, 숙향이 오기 전에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남자랑 얘가 만난다. 남자가 있다 이러면서 거짓말 해가지고는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뒤로 이제 막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한 번은, 그 다음에 불에 타 죽을 뻔하고, 또 어떻게 되더라? 또 뭐 있어 죽을 뻔하는데, 애군을 여러 번 겪는데 그때마다 초월적 존재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후토보인이라고
구해주냐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는 후토 부인이라는 사람이 구해주고, 그 다음에 갈대밭에서 불에 타 죽을 뻔할 때는 기억나십니까? 화덕진군이라고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야, 너 옷 싹 벗고 약간 야한 거 아니다. 옷은 타니까 옷 싹 벗고 내 등에 엎혀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해가지고는 얘를 이제 살려주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얘를 살려준 다음에 숙향이 보고 너 이화정에 마고할미라고 있는데 이화정 가서 마고할미한테 키워달라고 해라. 이렇게 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알려주고 그랬던 사람이야, 화덕진군이. 그래서 술을 놓으면 함께 살게 된다. 어쨌든 뭐 겉으로 보면 술집 여자, 그러니까 술집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고아인데 술집에서 키워지는 여자니까 아시겠지만은 상대방 남자 주인공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신분 차이 너무 나니까. 자, 이상서의 아들 이선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고, 여기서 상상이 아무래도 너무 줄여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연히 숙향이 수놓은 것을 보고 내가 싹 지어놨어. 이런 거 좀 알려줘요. 요거 우연히 숙향이 수놓은 것을 보고 가냐? 이게 기억나죠? 아시죠? 이거는 수특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뭔 우연이야. 꿈을 꿨어. 근데 그 여자를 못 잊는 거야, 꿈속의 선녀를. 그리고 꿈속에서 진주 받은 것도 자기가 있어. 그래서 오매불망 생각하다가 이건 좀 우연이야.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은 이상하게 썼는데, 우연히 그 꿈의 내용을 수로 놓은 거를, 그러니까 숙향이가 수로 놨는데 그걸 팔았단 말이야. 돈을 되게 많이 주고 팔았는데, 그리고 우연히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사게 된 거지, 우연히 수놓은 것을 보고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샀어. 사가지고 맨날 그 수를 보면서 그리워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야, 그러면은 이 수를 놓은 사람은 천상계의 장면을 봤다는 건데 바로 그 사람 아닐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 수를 판 사람을 찾아가. 할미가 팔았다는 거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 이화정 할머니가 마고할미인지는 모르지만, 마고할미는 사실 마고장이라고 해서 선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녀인 건 모르지만 찾아가서 수를 팔았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이제 숙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부분이 수특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마고할머니가 막 이런저런 거짓말 하잖아요. 숙향이가 뭐 어딘지 나는 모른다, 바로 옆방에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거짓말해서 처음에 이선희가 마고할미 말대로 저기 맨 처음에 김전도 한번 찾아가. 김전 딸이라던데요. 그 다음에 뭐 장생상이 키워줬다는데요. 그래서 이 집도 한번 갔다가 이 집도 한번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죽었다 이런 말만 듣고, 집에서 나갔는데 죽었다더라 소문을 들었는데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만 듣고 돌아오는데, 이제 거기서 아까 말했던 화덕진군이, 그치? 숙향이를 구했던 화덕진군이 약간 조력자로 등장을 해서, 야, 숙향이 걔 할미네 집에 있어. 야, 너 내 말 주물러봐. 내가 자는 동안 이 꿈속에서 숙향이한테 가서 숙향이 어딘지 알아보고 증거도 남기고 올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꿈속에서 얘가 화덕진군이 불나방이 돼가지고 숙향이가 수놓고 있는 거에다가 불똥을 딱 떨어뜨리고 돌아와서 마고할미 집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거 다 이제 했었죠. 우리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 확인을 하고요. 천상계에서 인연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진주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서 결국 결혼하게 되고, 거기까지는 수특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모 몰래 고모의 도움으로, 여부인 고모가 좀 파워가 있다고 했죠. 이때 고모가 이선의 아버지 이상서의 둘째 누나고, 그리고 황제랑도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황씨라고도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좀 파워가 있다 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킨 이유가 여부인이 꿈에 또 선녀가 나타났었고, 숙향이란 애가 있는데 걔가 진짜 인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애를 막상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알아서 나중에 부모님한테는 잘 말할 테니까 일단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이선은 숙향이가 있는 이화정하고 여부인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모 귀에, 아버지 귀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개빡쳤죠. 그래서 아버지가 개빡쳐서 어떻게 됐냐면, 뭐 술집 여자랑 결혼했다고 난 지금 왕의 딸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시죠? 왕의 딸? 여기 제가 양왕이라고 써놨는데 황제의 동생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의 딸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왜 미친, 응? 그래갖고 이제 미천한 여자랑, 그래서 낙양태수 김전, 숙향이 아빠죠? 아빠한테 명해서 숙향이를 죽여라 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못 죽이죠. 안 죽였다고 했는데 뭐 못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은 고문의 집에 있던 아들을, 잘 있던 아들을 아버지가 불러서 열나 혼낸 다음에, 이 미친 막 이러면서 네가 지금 공부할 때, 지금 결혼할 때야? 그것도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여자랑 일단 공부나 해라. 그래서 태학으로 보내버려. 태학.
뭐 대학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급제하고 한림학사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엔 숙향이 생각뿐인데 숙향이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꼭 기다려라. 내가 꼭 과거 급제해서 데리러 올게 라고 편지 쓰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급제하죠. 그리고 숙향이는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는데 못 죽이는 거야. 얘가 뭐 이렇게 목을 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알죠? 팔이 안 움직이고 고문하는 사람 팔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얘가 억울한가 보다. 김전이. 자기 딸인지는 모르지 당연히. 근데 이제 자기 와이프도 우리 딸이 얼굴이 좀 비슷하고 그다음 나이도 비슷하고 꿈에 우리 딸이 나타나서 어머니 왜 절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말리지 않으세요? 막 이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해서 마음이 찜찜한 거야. 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옥에서 풀어주면서 근데 이제 약간 멀리 가라. 여기를 떠나라. 이 마을을 떠나라. 왜냐면은 저기 이선의 아버지가 이상서가 널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안 죽이니까 놓아줄 테니까 멀리 떠날래? 마을에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화정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화정에서 떠나서 좀 멀리 떠나서 이제 다른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마고할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천상계로 돌아갑니다. 천상계로 이제 낭자와의 인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상계로 돌아가고 이제 마고할미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마고할미가 이렇게 청삽살이라고 개 한 마리를 놓고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화정 청삽살이가 그 뒤로는 삽살개요. 삽살개. 얘가 귀신도 본데 삽살개. 근데 이제 얘랑 같이 지내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멍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삽살이랑 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젊은 여자, 예쁜 여자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뭐 도둑이 들어오겠다는 뭐 막 그러는 거. 도둑이 이제 계획을 짜는 소리를 그 마을에 어떤 소년이 듣고 큰일 났다. 너 밤에 도둑이 너 보쌈하러 온대. 그래서 얘가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다. 목을 매 죽어야겠다. 약간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청삽살이가 이게 버전이 두 가지예요. 보니까 소설이. 이게 약간 이본들이 있잖아. 근데 보통 나오는 버전은 청삽살이가 멍멍멍멍 막 달려가가지고는 왕씨가 이선희 엄마거든. 그래서 이제 왕씨가 이선희를 낳을 때 이미 선녀들이 어디 김전의 딸 숙향이랑 동갑내기인데 결혼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었고 그걸 종이에 써놨었어. 사실 왕씨가. 근데 어쨌든 왕씨가 이제 청삽살이 하나가 멍멍 짖으니까 왕씨하고 그 남편 그러니까 이선의 아버지랑 이상하네 하고는 이제 뭐지 하고 저 청삽살이를 따라가 봐라 라고 해서 이제 하인을 시켜서 가봤더니 웬 예쁜 여자가 그렇게 목을 매려고 하고 있고 울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찝찝하니까 데리고 온 거야.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김전의 딸이고 그리고 그 선녀가 알려준 내용이랑 너무 똑같고 애가 생김새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반할만 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의 그 아들이 결혼했던 여자구나를 이제 알고는 의외로 또 마음에 든 거야. 보고 나서. 그치? 물론 선녀들이 알려준 거가 많은 그 포인트가 됐겠죠. 플러스가 됐겠죠. 플러스 요인이. 그래서 이제 시부모 집에 와서 이제부터는 숙향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시부모 집에 왔는데 마음에 쏙 들어. 알겠어? 죽이라고 할 땐 언제고. 근데 바느질도 너무 잘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선희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 봤더니 숙향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이제 신혼생활을 이어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숙향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김전 그러니까 먼저 숙향이는 이선이 이제 점점 벼슬이 높아져. 그래서 그 정열 부인이 돼.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애군을 다 거쳐서 결혼을 했다라는 걸 알고 시어머니는 아니고 시부모님 때문에 죽을 뻔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다 알게 돼서 나중에 이제 황제가 정열 부인이라는 칭호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벼슬로 치면 1급이에요. 1급. 숙향이가 정열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전한테는 자기 사위지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이선희가 벼슬을 받고 지방을 돌게 되는데 그 지방에서 김전이 자기 아버지 이상서 잠깐 이제 지워도 되지. 헷갈리니까. 이상서가 자기 이제 김전한테 시켜서 숙향이를 죽이려고 했었잖아. 근데 김전이 못 죽였잖아. 그래서 이상서가 빡쳐가지고 김전을 지방으로 좀 보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치를. 그래서 이제 사위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선희가 자기 여러분 자기 장인인지 몰라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선이 김전이라는 사람이 너무 정치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 있으면 안 돼 해서 황제한테 추천을 해서 양양 태수까지 올라가. 제법 큰 마을에 태수까지 올라갑니다. 사위 덕이죠. 근데 모르죠. 근데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아까 내가 슬쩍 용왕의 도움으로 딸을 만난다고 했잖아, 마무리해서. 그래서 용왕이 왜 얘를 도와주냐면 김재원이 젊었을 때 용왕의 딸을 구해줘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용왕의 딸을 구해줘요. 거북이, 새끼 거북이를 구해줬는데 그게 용왕의 딸이었어. 그래서 용왕의 딸도 숙향이를 한번 또 구해줘요. 뭐 이런 식이야. 다 인연이 있어. 착하게 살라 이거지. 근데 이제 용왕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웬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 와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갑자기 너 5살 때 네 딸 버리고 얼마 전만 해도 네 딸 죽이려고 하고 이건 그립지도 않지 막 이러니까 막 김전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딸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너도 내 딸 구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숙향이를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데 걔가 지금 정열 부인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해. 너 사위덕으로 양양태수 되니까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거든. 용왕은 다 알잖아. 사위덕으로. 그러니까 사위가 이렇게 이선이 추천해서 태수가 됐는데 뭐 자기 사위인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겸사겸사.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혹시 시험에 나올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그냥 와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같이 돌아갔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너무 이제 너무 단순하게 정리된 거고 이 뒤에 주된 사건이 딱 하나가 있어. 이선희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선희가 혹시 이거 기억나요? 딱 하나 사건 남았는데 힌트 드릴게요. 기억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까 내가 살짝 양왕이라고 썼잖아. 양왕하고 여기다 양왕의 딸이 매향이. 천상계 이름은 설중매예요. 매화할 때 맨데 설중매인데 얘도 원래 선녀였어. 자, 기억나시는 분. 이제 이선희에게 시련이 딱 하나 남았어. 요거만 해결하면 돼. 근데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었거든 예전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얘기는 할 거야. 기억나니? 기억나면 1. 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기억 안 나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하거든.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2. 애매하다. 3. 5. 아니 셋 중에 하나 거 아니에요. 기억나든지 기억이 안 나든지 조금 기억나든지. 그래 기억 안 나. 유나랑 인호는 유나랑 유민이는 알듯 말듯해? 유나? 응? 번호가 안 오네? 알았어. 그러면 그냥 얘기할게. 뭐 중요한 건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양왕이 자기 딸이 이제 선녀들이 이렇게 점지해주는 꿈을 꾸고 났는데 참고로 매양이가 설중매가 저 천상계에서 이선의 아내야.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 불륜관계라고 했잖아. 불륜이라는 말이 좀 웃긴데 아무튼 얘도 이제 얽혀 있어. 그래서 이제 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옥황상제가 불쌍해서 숙향과는 다르게 양왕 왕의 딸로 공주로 태어나게 한 거죠. 금지옥엽으로. 근데 뭐 선녀였으니까 이쁘겠지. 제주도 많고. 그래서 양왕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선희가 너무 자기 사익감인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 살짝. 그러니까 이상서가 빡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혼인하자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서가 콜 이랬는데 나중에 사실은 우리 아들이 사실 결혼을 해서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할 수 없다. 내가 왕이긴 한데 황제 동생이긴 한데 야 둘째 부인 안 돼? 둘째 부인이라고 해도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매양이가 한 번 인연을 맺기로 했으면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돼서 그럼 둘째 부인이라고 해도 안 될까 했는데 이선희가 약간 핑계대면서 싫어하는 거야. 자기는 숙향이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완전 빡쳤어 양왕이. 그래가지고 황태우 황제의 엄마가 죽을 병을 벌써 느낌 오죠? 황제의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거를 복례산, 초월적 공간이죠. 복례산으로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약이 복례산밖에 없어. 신선들이 사는. 죽어야 가는 공간 아닙니까? 사실 초월계는. 그래서 양왕이 막 생각해주는 척.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선밖에 없습니다. 좀 고생 좀 해봐라. 약간 이런 알겠죠? 약간 앙심을 품은 살짝 사이가 안 돼줬다 이거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뭐야. 아무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약간 민 거죠. 복례산을 갔다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황제도 생각해보니까 이선만한 애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황태우의 약을 구하러 갑니다. 거의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선은 원래 초월계 천상계의 신선이었기 때문에 가니까 자기 친구들이 막 이태백도 있고 누구도 있고 무슨 신선도 있고 막 친구들이 막 약간 농짓거리 하면서 너 나 기억 안 나니? 막 이러면서 약간 너 천상계에 있을 때는 우리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존댓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농담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래.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신선 친구들 도움으로 잘 약을 구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남은 일은 부귀 영화를 누릴 일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매양이도 결혼합니다. 왜냐면 숙향이가 얘기했어요. 야, 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연이 맞아, 천상계에서. 그러니까 셋이 잘 살자 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단순하게 나온 거야. 원래는 이성과 숙향 그리고 매양까지 들어가야 돼. 셋이 같이 성계로 돌아갑니다. 끝. 기억하시죠?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방알림전은 글쎄요. 방알림전은 거의 다 특이한 내용이고, 그리고 길지 않아서 포인트가 다 잡히긴 잡힐 거야. 그래서 요거 본인이 읽기만 해도 될 건데, 약간 이제 몇 가지만. 그러니까 제일 나는 분명히 시험에 방알림전이 나오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여기 문제로 보냈거든. 그래서 그게 잘 읽히나 그것만 확인해봐. 얘기 다 했었던 거야. 그래서 방관주라고 해서 여잔데,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얘는 막 3살 4살 이때부터 남장하고 다녀. 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얘는 원래 천상계에서 남자였어. 얘는 그런 게 좀 다른 여자 영웅소설과 달라. 천상계 남자였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물론 여자지만. 그래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11살인가 12살에 장원급제에서 한림 학사가 됩니다. 잠깐만요. 명칭 헷갈리지 마세요. 얘가 이제 방관주인데 나중에 방한림이 되고, 그 다음에 방상서가 되고, 그 다음에 방승상으로 끝납니다. 방승상. 이게 내가 왜 헷갈리지 말라고 하냐면, 이 방한림이 당연히 여자니까 자기가 여자인지를 알고도 결혼해준 영애빙하고, 이 여자 왜 결혼했다고 했죠? 이 여자는 되게 독특한 게, 물론 천상계에 둘이 부부긴 했어. 천상계에서는 방한림이 남자고 그 다음에 영애빙이 여자였는데, 그때는 성별이 달랐는데 얘네가 금슬이 너무 좋아서 천상계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할 일이 있는데 선녀나 신선들은.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씨 그러면서 좀 벌을 주어서 하강했는데, 좀 장난질 치느라고 일부러 방관주랑 영애빙을 둘 다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소설의 결말에 나와요. 끝판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가 헷갈릴까봐 걱정이 되냐면, 얘네가 이제 애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낙성이라고, 얘가 이제 방낙성인 거지. 낙성이라고 여기에 별성자가 새겨진 애 하나를 얻게 돼, 아들을. 그래서 대를 잇게 돼서 무척 기뻐합니다. 그래서 얘를 애지중지 키워요. 그리고 이제 얘를 키워서 얘가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되죠. 소설에서 한 12살 13살에 이미 혼인을 하고, 심지어 얘는 아내도 2명이야. 자식도 많이 낳지. 얘는 진짜 남자니까요. 뭐 그런 건데, 명칭이 헷갈릴까봐. 이제 얘도 방씨니까, 방낙성이니까, 이 방낙성이도 자기 아버지, 뭐라고 해야 돼? 아버지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아버지죠. 방한림 여자긴 하지만. 그래서 방낙성이처럼 과거 급제한 다음에 방어사가 되고요. 일단 어사. 그 다음에 얘가 방상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까봐. 방상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들이 방상서 될 때는 방한림은 이미 방승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익숙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체크해 놓은 거야. 방어사, 방상서 이렇게. 너네 내가 준 그 소설 읽으라고 보내준 문제 보면은 아들이 방어사라고 나올 거야. 어사. 그치? 어사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마.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잘 살다가 얘가 39살에 죽는 건 수특에 있어요. 왜 일찍 죽는지 아시죠? 자기가 음양에서 음을 타고났는데 천자와 세상을 속이고 남자인 척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영향이 있고, 체질이 워낙 여자는 좀 약하잖아 아무래도. 그런데 남자인 척 하다 보니까 좀 체력도 많이 손상되고 해서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너 언제 죽을 거야. 그래서 죽게 되니까 이제 황제에게 마지막으로 죄송하다고, 나 원래 여자였다고 밝히고 생을 마감한다.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영애빙하고 방관주의 어떤 삶의 태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유모가 하나 나와요. 유모가 인물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유모가 나오는데, 그 유모가 방관주, 방한림의 유모야.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 그러니까 여자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깝깝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진짜 애지중지 키운 우리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 예쁜 아가씨랑 결혼해서 살고, 거기서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둘이 다 사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모가 그래서 몇 번 이게 좀 둘이 좋은 남자 하나 찾아서 둘이 같이 살면 안 돼? 그냥
알겠죠? 남자 하나의 그냥 친한 자매처럼 아내로 받들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자식도 낳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방관주가 좀 화내거든. 아무리 유모지만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문제 푼 다음에 그건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모가 가장 폭발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낙성이가 이제 어느덧 자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2명의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얘는 뭐 관직이 높아지면은 뭐 천은 2명 있어도 되니까. 근데 그 혼인을 하게 됐을 때 귀한 집안과 혼인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방관주랑 영애비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와 드디어 우리 아들이 혼사를 한다 해서 너무 기뻐하는데 유모는 속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몇 마디 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거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긴 안 나와 있는 거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원래 하늘에서 남자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모습으로 얘는 돌아가진 않아요. 그냥 끝까지 남자 정체성으로 살죠.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선가미록인데, 창선가미록 선함으로 뭔가 감동을 줘서 나쁜 사람을 막 개과천선. 근데 읽다 보면 답답하다고 했죠. 자, 바로 갑니다. 자, 제가 보낸 소설 8개 중에 3개가 창선가미록이에요. 창선가미록이 제일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세 부분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한번 잘 읽기나 봅시다. 여러분 읽을 때. 자, 화씨 집안인데 대대로 부자고 그 다음에 일단은 타의 충신이죠. 주인공 집안이니까. 근데 여긴 지금 안 쓰여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그때 말했지만 엄승이라고. 엄승. 그래서 이름이 엄세번 아들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엄승상하고는 당연히 권력자고 이 사람의 간신배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화우기가 이제 아들이랑 딸이랑 낳고 이제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황제의 신임도 있어. 근데 문제는 엄승상이 막 이렇게 권력가가 막 좌지우지 하는 거야. 황제의 총애를 잇고. 그러니까 좀 빡치는 거야. 당연히 화욱은. 그치? 주인공 아빠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화진이가 첫째 말고 둘째요. 착한 둘째가 아버지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저렇게 엄승상이 막 이렇게 막 똥 뿌리고 다니는데 굳이 이렇게 조정해서 관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관직하지 말고 그냥 고향 가서 맘 편하게 삽시다. 약간 이렇게 아버지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화욱이가 네 생각이 맞다.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조정이 있어야 되나? 짜증나. 그러면서 그래, 다 같이 내려가자 하고 이제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온 거야. 그러고 이제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일단 알고 있어봐. 자, 화욱은 심씨, 요씨, 정씨 세 부인이 있어요. 요씨는 화빙선을 낳고 일찍 죽었고요. 착한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정씨는 화진을 낳았는데 이제 정씨가 되게 착해 또. 그래가지고 이 정씨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화빙선, 즉 요씨의 딸도 굉장히 아끼면서 잘 키워줬어. 너그러워, 착하고 예쁘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씨만 남죠? 심씨 아시죠? 캐릭터? 못된 캐릭터? 자, 근데 이제 둘째가 착하니까 착하지, 똑똑하지, 막 난리 난 거야. 그래서 화욱은, 아버지는 영특한 화진이를 실제로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그 집안에 잔치 같은 걸 하면, 그 아들들이나 그 집에 이제 남자들이 모여서 시도 쓰고 막 그래. 가장 앞에서 발표도 하고 그래. 일종의 풍류죠. 근데 이제 화춘이는 당연히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잘 안 해. 근데 화춘이 막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얘는 술만 좋아하고. 근데 이제 화진이가 있고. 그래서 이 집안에 또 누가 있냐면은 여기 또 지금 안 써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안 썼네. 잠깐만. 화우기의 그 누이가 있어요. 누이가 있는데 성부인이 있고 성부인에게는 아들이 성준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예, 성준의 부인은 요씨예요. 요씨. 이 요씨 아니야. 성준의 부인이 따로 있다고. 이 요씨 아니야. 죽은 요씨 아니야. 요씨지. 그래서 이제 성부인은 원래 이제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래서 화욱이랑 그냥 같이 살아. 자기 친정이죠. 그래서 이 성부인이 화욱 다음에는 이 집안의 어떤 2인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화욱이 죽었잖아요. 빨리 죽었거든요. 일찍. 그래서 화욱이 죽은 다음에 성부인이 약간 그런 화욱의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심씨하고 화춘이가 너무 지나치게 화진이하고 화빙선이를 구박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아들이 성준이가 또 똑똑해가지고 과거급제를 해서
벼슬을 받게 되니까 그 벼슬 하는데 자기 안 가겠다고. 나 이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당연히 자기 어머니 모시고 싶지, 가고 싶지. 근데 이 집에서 나빠지면은 이제 성부인이 그러는 거야. 고모가 나빠지면은 분명히 심씨하고 화춘이가 우리 착한 빙선이랑 화진이랑 그 부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어. 아마 죽이려고 할 거야. 나 못 가. 그러니까 성준이가 막 울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하고 이렇게 막 설득하는 장면이 이제 문제로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라는 건 알고 계세요. 성부인 고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편애를 한다면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사건이 이제 뭐가 나올 만하냐면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잔치를 하는데 시를 쓰라고 했더니 당연히 화진이는 잘 썼지. 근데 화우기가 시가 엉망이 되다가 시 내용이 완전 되게 문란한 거야. 막 여자들이 좋아, 약간 쉽게 말하면 I love girls, 막 약간 I wanna pray,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쓴 거야. 그래서 막 화우 개빡친 거야. 아빠가. 그래서 막 네가 감히 그런 시를 막 첫째가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서 네 둘째한테 배워라. 네 동생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이제 화춘이는 화춘이 나름대로 이제 개빡친 거지. 왜냐면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착하고 똑똑하고 뭐 그런 둘째를 아버지가 되게 편애하는 거 아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내가 체크해놨지만 장자 자리, 얘네는 이제 심씨하고 화춘이의 가장 걱정은 장자 자리 뺏길까봐, 이 집안에. 알죠? 적장자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춘이의 불만을 샀다. 심씨하고 이렇게 편애를 해서 장자 자리 뺏길까봐. 아무튼 그리고 이제 화춘이는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부인이 2명, 일단 부인이 2명이 나와요. 이 못난 새끼가 부인이 2명이 나오는데, 부인 첫 번째는 임소저야. 임소저는 착해. 첫 번째 부인은 얼굴은 좀 안 예쁜데 착해. 착해서 착하다는 걸 알고 일단 읽어봐. 그 다음에 근데 얘를 내쫓고 나중에 두 번째 부인, 원래는 불륜관계였는데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본처로 만들었어.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조월아라고 조씨라고 나옵니다. 얘는 나쁜 년이에요. 얘 나쁜 년이야. 저번에 말했어, 수업 시간에. 조씨가 그러니까 나쁜 일을 뭐 하냐면은, 조씨가 이제 화춘이의 본처 자리를, 임소저를 내쫓고 그 다음에 본처 내쫓고 자기가 본처가 돼서 이런저런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주인공의 부인이 2명인데 그 둘 다 구박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심지어 독살해요. 독살했는데 물론 살아나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아주 나쁜 애다. 자, 요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수특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진형수의 딸인 채경, 진채경인데 수특에 나온 부분이라 그냥 여기에는 대충 하고 넘어갈게. 뭐 윤혁의 아들 여옥과 윤여옥이야. 그치, 윤여옥인데 약혼을 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 윤혁의 아들 윤여옥은 걔네 누나가 화진이의 첫 번째 부인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윤혁이 주인공의 장인, 첫 번째 장인이라는 거. 장인이 2명이에요. 부인이 두 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혼을 했는데, 어린 시절 약혼했는데 이제 진채경이가 예쁘기로 소문나서 조모나라는 간신배가 청혼을, 자기 아들하고 청혼을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청혼을 했다가 안 되니까, 뭐 알죠? 예, 뭐 익숙하잖아.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채경이가 뭐 결혼하겠다고 말해놓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랑 같이 멀리 도망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영수 자기 아버지 구하고 자기도 남장하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지. 자기 오빠가 있는 쪽으로. 뭐 아버지가 너네 오빠 있는 쪽으로 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틀어. 왜냐면 오빠까지 힘들까봐. 그래서 트는데, 사실 여긴 지금 안 나오는데 한마디만 할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 여자가 어떤 특이한 짓을 하냐면, 진채경이가, 맞지? 진채경이가 도망가면서 어떤 특이한 짓을 하냐면, 자기는 이제 다시는 당연히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평생 윤여옥을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윤여옥이 자기만 생각하다가 평생 수절할까봐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의 그 와이프 될 사람을 추천을 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장하고 도망가니까 자기가, 내가 윤여옥이다, 자기 남편 될 사람이었던 윤여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자기가 봤을 때 되게 예쁜 여자, 되게 괜찮아 보이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오라버니한테, 그 여자의 오빠한테 내가 윤여옥인데 나중에 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누이 동생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혼을 해놓고 자기는 도망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여자의 오빠가 윤여옥한테 너 결혼하기로 했는데 입싹 씻는 거야? 근데 너 약간 얼굴 생김새가 그때랑 달라졌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약간 웃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윤여옥이가 부인이 3명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도망가는 와중에 예, 자기 자리를 대신해줄 여자를 추천하고 도망간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여자고요. 그 다음에 화옥이가 죽고, 예, 화옥이랑 정씨가 죽고, 그 다음에 뭐 아시죠? 화진이가 윤옥화, 그러니까 화진이 장인이 2명이야. 왜냐면 부인이 둘이니까 윤옥화랑 그 다음에 남표, 그러니까 남채봉이죠. 남표의 딸이니까 남채봉과 혼인을 합니다. 둘 다 뭐 예쁘고 뭐 잘났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남표도 그렇고 윤혁도 그렇고 당연히 엄승상이랑은 사이가 나쁩니다. 그래서 참고로 엄승상이 화진이가 나중에 과거급제 하거든, 1등으로. 그래서 한림학사가 돼. 그런데 얘가 내가 준 지문에 나올 거야. 얘가 이제 다른 급제자들은 다 엄승상한테 인사를 했어. 근데 화진이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아빠와의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엄승상이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하는데, 화진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자기랑 되게 사이가 나쁜, 그러니까 충신배죠. 충신배? 충신이죠. 남표의 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더 싫은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심씨와 화춘이가 뭐 학대하고 모함하고 이런 얘기는 했죠. 심지어 어떻게 모함하냐면 화진이가 사람을 죽였다, 뭐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다 채워서 무고를 해서 유배를 가게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아내가 둘이 남아 있잖아. 윤옥화하고 남채봉이 남아 있는데, 남부인 윤부인이 남아 있는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당연히 괴롭히죠. 괴롭히는데 아까 살짝 말했지만은 한 명은 냉방에 가둬두고요. 윤부인은 냉방에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조어라가 그 화춘이의 둘째 부인이죠. 못된 년. 그래서 둘째 부인인데 얘가 막 불륜도 하고 장난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화진이의 둘째 부인인 남채봉이를 독살해서 그 시체를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자기 이제 시녀를 시켜서 남채봉이가 되게 지조와 절개가 높은 척 하더니 남자랑 도망을 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심씨가 되게 그걸 또 믿어. 자기 화진이 둘째 며느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도 며느리죠. 어쨌든 뭐 자긴 계모긴 하지만 아무튼 그 화진이 둘째 부인이 남자랑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데,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도 남씨 집안에서는, 윤씨 집안이랑 남씨 집안에서는 우리가 구박해서 도망간 줄 알겠네. 남자랑 도망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궁시렁거리는 것도 있어. 약간 그래 뭐. 그 다음에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은 조어라가 그렇게 해서 독약을 먹였어요, 남채봉을. 근데 먹을 때 되게 의연하게 그냥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먹거든요. 벌컥벌컥. 그리고 이제 시체가 거의 됐는데 그거를 지나가던, 말했죠? 정확하게는 지나가던 스님은 아니고 이 스님이 꿈속에 그 부처님이 나타나서 얘네가 또 인연이 있어. 이 스님과 남채봉이 7년 전에 죽는 일을 겪는 7년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요, 그 아시겠지만 관음보살 상 같은 거를 이렇게 관음보살 상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시도 쓰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뜻을 막 시로 쓰고.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그리는 사람, 시도 잘 쓰는 그런 사람 찾아서 좀 맡겨, 부탁을 해. 우리 절에 관음보살님 상을 그리고 시도 좀 옆에다 잘 쓰고 싶은데 해주면 안 되냐고 가끔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부탁한 거야, 남채봉한테 그 스님이. 근데 이제 그렇게 부탁했던 7년 전에 그 관음상 그려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꿈에 남채봉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구해라 라고 해서 남채봉을 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여승인데 주지스님이야.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윤옥화는 그렇게 냉방에 혼자 갇혀 있다가 그 남동생이 와가지고 구해주는데 그 과정 얘기했죠. 이렇게 보쌈당해서 엄승의 아들인 엄세번이 집에 하마터면 첩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근데 이제 대신 자기 남동생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얘기했으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내 생각에 그거는 나오면은 진짜 어려운데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너무 특이하니까. 화진이 유배지에서 이제 화진이 얘기로 돌아갑니다. 화진이는 하마터면 정말로 오간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고문당해서. 근데 말했지만은 자기 처남 될 사람 그 윤여옥이가 그 자기 부인의 쌍둥이 남동생이자 처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여자인 척하고 들어가서 엄세번한테 우리 남편이, 그래도 내가 남편이 있는 몸인데 우리 남편이 좀 편안한 유배지로 가기 전까지는 저는 당신의 부인 될 수가 없어요. 나 여자 목소리 낸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는
그걸 듣고는 이제 엄세분이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말해서 화진이를 좀 편한 유배지로 그나마 가게 해줬거든요. 오간에서 죽을 뻔했는데 고문당해서. 그러고 이제 거기서 뭐 나머지는 뭐 곽공을 만나 못 뻔해요. 예, 거기서 이제 오랑캐를 토벌하고 해적도 토벌하고 그리고 화진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대원수가 되고 뭐 이런 거는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심씨와 화춘이가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짧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혹시 이 부분 기억나요? 얘네가 개과천선하는 과정? 기억나면 1, 안 나면 2. 심씨하고 화춘이가 개과천선하는 과정 기억난다. 1, 안 난다. 2. 한번 해보자. 이것도 다 얘기했는데 확실히 몇 달 전에 한 건 잘 안 나지. 해봐. 번호 보내봐. 유민이랑 근데 유나랑은 원래 지금 숫자 못 보내냐? 아까부터 안 오네. 너네가 졸라난 애들은 아니니까 내가 저기 걱정은 안 해. 아, 못 보낼 수도 있다고 했다 옛날에. 아, 누가 그랬는데 아니야. 보낼 수 있었어? 유나는 야 윤윤이 보냈다. 유나 기억나? 얘네 개과천선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유나는 못 보내나 보다. 아, 아까 카톡이 왔던 거 유나인가 보다. 일단 확인해 봐야지. 어쨌든 그래 얘기할게. 괜찮아.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화춘이가 나쁜 친구가 있어. 그래서 배드가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범한이하고 장평이라고 아주 진짜 못된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춘이를 등쳐먹는 거야 얘네가. 그래서 참고로 범한이랑 장평이는 화진이를 되게 싫어해. 왜? 치들이 나쁘니까 그러겠지. 근데 이제 사건이 뭐가 있냐면 그 임소저가 그러니까 화진이 입장에서 자기 원래 형수죠? 형수라고 해야겠죠? 형의 아내니까. 그래서 원래 형수가 되게 착한 걸 알아. 근데 이 착한 형수를 내쫓고 그 이상한 여자애를 이렇게 본부로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범한이랑 장평이가 약간 역할을 했단 말이야. 소개도 해줬고 조어라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싫은 거야 화진이는. 그래서 범한하고 장평이를 데려다 때렸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이 무도한 놈들 하면 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싫은 거지. 일단은 쳐맞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안의 화춘이는 얘네도 화춘이를 알기를 병신으로 알아. 등쳐먹을 수 있는 그런 애. 근데 화진이가 똑똑하잖아. 근데 화진이가 버티고 있으면은 등을 못 쳐먹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어쨌든 화진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춘이가 이렇게 화진이를 무고죄로 막 이렇게 고발할 때도 범한이랑 장평이가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나쁜 짓은 다 도와줬어. 근데 얘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화진이를 죽여야 화진이가 옥중에서 죽고 막 이래야 자기들이 이렇게 막 마음 놓고 활개 칠 텐데 화진이가 워낙 착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맘대로 잘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불길한 거야. 게다가 화진이가 이렇게 소문 들어보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잘 풀리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그래서 장평이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먼저 치자.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치자는 게 뭐냐면 화진이가 이제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오면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으니까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큰일이 나잖아. 그 다음에 그동안 잘못할 일들이 막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심씨하고 화춘이가 지들이 도와주거나 지들이 부추기거나 했던 일들인데 막 심씨하고 화춘이 잠깐 색깔이 좀 그렇지? 심씨하고 화춘이가 그동안 화진이에게 했던 일을 막 덧붙여가면서 얘네들을 고발을 한 거야. 사실은 심씨랑 화춘이가 뭐 남부인도 죽였고 그건 원래 조어라가 한 거지만 뭐 윤씨도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화진이도 무고죄로 어떻게 했고 해서 이제 얘네가 다 걸려든 거야. 그래서 둘 다 감옥에 갇혀. 심씨하고 화춘이가. 그러고 막 이제 뭐 고문도 당하고 그랬겠지. 일단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과천선하는 거야.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심씨는 그 와중에 어머니라고 해서 나왔어.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화진이를 다 잘 아니까 황제도 이제 빡쳐가지고 둘 다 죽이려고 했는데 황제한테 화진이는 자기 어머니 물론 계모지만 심씨가 죽거나 하면은 걔는 자결할 애다. 그러니까 심씨는 놓아줘라 해서 심씨 놓아줬고 이제 화춘이만 감옥에 있는데 심씨는 자기 아들을 구할 사람이 화진이 오빠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도 이제 약간 개과천선했고 그래서 맨날 화진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를 막 이렇게 손이야 발이야 빌고 있고 막 그런 뭐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뭐 그런 내용이 나와. 그렇게 돼서 화진이가 정말 성공해서 돌아온 다음에 화춘이 막 울며 불면서 황제한테 우리 형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형 착하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얘네들이 달라져가지고 화진이한테 엄청 잘해줘. 뭐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친구들이 개입되는 과정이 있다.
행복하게 끝나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제가 드린 문제 보시고, 예, 인물이 너무 많아요. 여기 보세요. 50명 정도 나온다잖아. 50명. 웬만한 거 다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제 김영철 전은 안 해도 되지. 김영철 전은 솔직히 말해봐. 김영철 전은 다 알겠지. 알겠다. 1. 글쎄요. 2. 0.5? 알지? 0.5? 이건 참 많이 얘기했어. 문제도 많이 풀렸고 그냥 헷갈리지만 마. 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끌려다니니까 전쟁터에 얘는 참 많이 했다. 그 처음에는 그냥 별건 아닌데 처음에는 명하고 후금이 싸울 때 명의 구원병으로 가. 그래서 후금이 얘네를 그러니까 나중에 청나라 아라나 장군 있잖아. 싹 잡아가지고 야 명하고 붙어먹을 것 같은 애들은 조선 애들도 싹 죽여 해서 조선인들 중에서도 약간 높은 애들은 다 죽여 했는데 그래서 김영철도 뭔가 약간 사람이 있어 보이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라나가 내 동생 닮았으니까 죽이지 마 해가지고 데려왔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또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명과 후금 중에 왜냐면 우리가 후금한테 졌으니까 그래서 후금의 구원병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과 전쟁에 후금 쪽으로 이번에는 후금의 구원병이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아들이 8명이야. 미쳐버리겠어. 그치? 저기 2명 여기 2명 조선에 4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광문자전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근대적인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살짝 할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냥 이거는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고. 토끼전. 나머지는 토끼전 누가 몰라. 간 빼는 거. 간 빼려고 했는데 이제 거짓말로. 그 다음 마지막에 홍길동전인데 홍길동전 내용 다 아시죠? 그래서 요 정도 읽어오시면 홍길동전은 어려운 건 없을 테니까 읽어는 보세요. 제가 보냈으니까. 근데 뭐 여기서 갈등 관계가 되게 두드러진다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 홍판서가 아버지가 아끼는 첩이 초란이라고 있는데 초란이 자기는 애도 없고 하니까 홍길동을 낳은 그 홍길동의 어머니 춘선미가 엄마인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난다. 1.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이제 계략을 쓰거든. 막 점 잘 보는 무당한테 부탁하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이렇게 홍길동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서 내쫓게 하거나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돼? 말이 잘 안 나오네. 아무튼 그 홍판서와의 가족과의 어떤 이간질을 위해서 점쟁이한테 부탁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말을 맞춰놓고 막 돈 주고 이렇게 말해라 홍판서한테. 기억나? 나면 1 아니면 2. 이게 앞부분이 좀 중요하거든. 나머지는 다 아는 내용이라 홍길동이 안 나는구나. 야 봐봐. 한 명이라도 안 나면 해야지. 아니 별거 아니야. 그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질투가 날 거 아니야. 왜냐면은 홍판서가 자기 아버지라고는 신분상이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게 하지만 그래도 되게 예뻐하거든. 길동이를 진짜 예뻐하는데 그러니까 총애를 뺏을까봐 질투한단 말이야. 그치? 길동이 나왔으니까 춘섬이가 길동이 엄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안 되겠다. 길동이를 어떻게든 죽여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몰래 뒷돈을 주고 그 점장이 그러니까 무당이면서 동시에 점장인데 걔네한테 가서 이제 길동이 점 봐주는 척하고 길동이에 대해서 이제 관상이나 이런 걸 봐주는 척하고는 걔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라. 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냐면 막 이렇게 이런 말. 그러니까 왕후 장상이라고 나중에 왕이 되는 그런 관상을 타고났는데 얘가 만약 왕이 안 되면 뭐야? 야 왕이 될 상인데 신분이 천민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역모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집안이 다 뒤집혀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야. 뒤에서 돈을 주고. 그래야 홍판서가 얘에 대해서 이제 좀 꺼림직 해가지고 멀리 하던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얘가 나중에 능력은 타고났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어떤 불만으로 작용을 해서 역모를 일으켜서 집안이 모두 다 삼족이 멸할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판서가 근데 길동이를 너무 아끼니까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야. 막 끙끙 앓고 있고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병이 생긴 거지. 그래서 끙끙 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기로 이제 집안 식구들이 다 고민을 해. 아버지가 아프니까. 근데 참고로 길동의 형이 나오거든요. 길동이 형 여기 나오네. 경상감사. 얘가 홍인 뭔데 이름을 까먹었네. 홍길동 형이 나오는데 이 경상감사가
분명히 말하지만 사이 좋다. 사이 좋아. 사이 안 나빠. 그러니까 길동이를 사실은 이 초란이 빼놓고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다 그냥 아끼고 이 길동이 형도 자기 동생을 굉장히 진짜 진심으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끼는데 다만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거야. 그래서 초란이가 이제 막 이렇게 쑥덕쑥덕 하는 거야. 지금 왜 아프신지 아냐고. 저번에 왔던 관상장이가 이렇게 말해서 아프고 이러다가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버지도 죽고 집안도 뒤집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하고 홍판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형이 홍인영인 것 같아. 이름이 홍인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니까 자기 나한테 그 저기 내가 잘 아는 자객이 하나 있는데 그냥 본래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고민을 열라 하는 거야. 사실은 부인하고 형은. 그래서 어떡하지? 죽이긴 좀 그런데 근데 관상쟁이 말도 되게 잘 맞는다는데 막 이렇게 고민 머리 터지게 하다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울면서 그럼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좀 허락하긴 해.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런. 그래서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라. 뭐 사이가 나쁘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야. 초란이 빼놓고는. 그리고 초란이가 신나가지고 저기 특제인가? 이름이 자객이 특제인가? 이런 특제 자객한테 돈을 주고 죽이라고 했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뻔할 거예요. 당연히 이기겠죠. 예, 자객을 죽이겠죠. 길동이가 8살밖에 안 된 길동이가 10살인가 아무튼. 그러고 얘가 자객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가. 그래서 무당도 죽여. 무당한테 너는 왜 M1 사람 죽이려고 했냐. 그러니까 무당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해서 돈을 받고 초란이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살려달라 하는데 당연히 죽이지. 그래서 무당도 죽이고 점장이 무당도 죽이고 점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무당이라고 나오기도 해. 둘 다 해. 보통 옛날에는 점장이가 무당이고 무당이 점장이야. 둘 다 아무튼 얘랑 자객을 죽였으니까 어쨌든 사람을 죽였잖아. 살인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집엔 못 있게 생긴 거야. 그래서 집을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뭐 초란이도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첩이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그냥 아버지 뜰에서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홍판서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뭐냐 하고 이렇게 나와보니까 아들내미가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울어? 그래서 저 이제 집을 떠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네가 마음속에 한이 많아서 그렇구나. 그래 오늘부터는 호부 허용을 허락하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호부 허용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떠나서 활빈당이 되는 뭐 그런 과정이니까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참고로 율도국 있잖아. 그 스툭에 나오는 부분이라 이건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내 실어놨다. 실어놓기는 문제로 줬어. 그래서 얘가 이제 활빈당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임금이 잡아오라고 하는데 못 잡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너네들은 나를 잡을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나한테 병조판서의 자리를 주면 홍길동이 내가 잡힐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은 병조판서 자리 주는 척하고 불러서 만약에 임금님한테 고맙다고 병조판서 자리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려고 오면 그때 잡아서 죽이자.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뭐 당연히 도망갔죠. 날아서 도망갔죠. 임금한테 인사한 다음에 저는 이제 다시는 조선에 오지 않을게요. 임금님 안녕 하고 도망가서 섬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부하들 거느리고 백성들 뭐 다스리고 살다가 뭐 율도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미 율도국이 있었어. 근데 이게 버전이 2개예요. 보니까 소설이. 처음에는 율도국의 왕하고 싸워서 이기는 버전이 있고요. 근데 보통 이 버전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싸워서 이기는 버전. 왜냐면 영웅적 능력이 더 강조되니까. 근데 율도국 왕이 좀 병신이야. 그래가지고 얘랑 싸워서 그 나라를 정벌해서 왕이 되는 뭐. 두 번째는 항복 권유 버전이 있는데 그냥 율도국의 태수, 거기선 태수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써요. 그러니까 알아서 항복해요. 근데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한번 얘기해봤어요. 자, 그리고 운영전입니다. 운영전의 내용은 기억난다. 1 아니다 2 운영전. 얘도 내가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0.5 나머지도 보내봐. 운영전은 사실 여기 내가 이것만 좀 읽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해서 문제 좀 푼 다음에 얘기하려고. 운영전은 0.5 2인 사람 있어? 아예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어? 유민이는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운영전이 좀 앞에 있거든. 내 기억이 앞에 있나? 몰라. 내가 고전소설을 거의 1, 2월에 한번 쳐버려가지고 기억이 나면 얘는 사실 근데 들을 필요가 없거든. 그냥 문제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서 그래 일단 그럼 유민이만 남아. 유민이만 남고 나머지 기억나는 사람들은 나가셔도 돼요. 잠깐만요. 나가도 돼요. 나가셔도 되고 임진록은 필요 없어. 그냥 해봤어.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어. 임진록은. 그래서 나가세요. 나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민이는 잠깐 남아봐. 운영전 얘기를 기억이 안 나면 들으세요. 알겠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낸 그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몰아서 풀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읽고 체크하면 돼. 알겠지? 자 해볼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저기 이게 약간 액자식인데 조선시대에 유영이라는 선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비극적인 사랑 얘기야. 비극적인 궁녀는 원래 성 밖에 사람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왕의 것이니까 그치 대군이나 왕의 것이니까 자기 주인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극적 사랑에 대한 얘기라는 것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할게. 그래서 유영이라는 애가 수성궁에 놀러 가는 거야.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액자식이라고 했잖아. 꿈속에 김진사랑 궁녀 운영이라는 애를 만나. 물론 얘는 한 100년 전에 이미 죽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꿈이 약간 초월적인 세계와 현실적 세계의 중간적인 어떤 경계적인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수성군은 운영이의 주인이었던 안평대군의 궁이야. 안평대군 알지? 안평대군 몰라도 돼. 안평대군 누군지 몰라도 돼. 그냥 운영이의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운영이가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얘가 좀 특이해. 그래서 여자도 시를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작품을 뭐 공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자도 머리가 남자만큼 좋을 수 있다 하면서 한 7살 정도 된 어린 여자애들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뽑은 다음에 계속 가르치면서 시험을 봐. 특이하지? 그치? 되게 근대적이지 않냐? 평등한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똑똑하다 이러면서 배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추려서 시험을 봐서 가장 외모가 단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똑똑하고 시를 잘 쓰는 애 10명만 남겨. 10명. 그 10명을 남겨서 5명은 서궁에 있고 5명은 남궁에 있나? 아무튼 궁을 이렇게 세워주고 5명 나누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궁녀로 살면서 키우는 거야. 제자 양성하듯이. 물론 궁녀니까 일종의 뭐 궁녀는 원래 대군의 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궁녀가 그렇게 키워지면서 사랑받는 궁녀가 운영이에요. 그래서 운영이가 17살, 궁에 한 10살 전에 들어가서 한 17살까지 궁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운영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갇혀 살게 되면은 사람의 이제 본성이라는 게 있죠. 이 소설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 간의 어떤 이끌림 이런 거를 막 억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니까. 얘네를 가르쳐주는 은인의 역할도 하지만 그치만 이제 얘네를 억압하는 억압자로서의 역할도 하죠. 자연스러운 어떤 이성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억압하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김진사라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어리고 그 다음에 뭐 시도 잘 쓰고 이런 애랑 사랑에 빠져.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처음에 김진사가 워낙 유명해. 시를 잘 쓰기로. 그래서 안평대군이 불렀는데 하필이면 김진사가 있을 때 이제 다른 궁녀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보통은 다른 사람이 오면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어. 특히 운영이를 워낙 아끼기 때문에 운영이를 딱 집어넣는단다.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김진사가 워낙 어려. 한 15 이것밖에 안 돼. 운영이보다도 나이가 어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김진사가 그래도 어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했어. 그래서 궁녀들도 그냥 그대로 있게 하고 특히 운영이는 김진사가 시를 쓸 때 옆에서 벼루에 먹을 갈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되게 가까이서 서로 본 거야. 근데 한 명은 잘생겼지. 한 명 이쁘지. 둘 다 이성 간에 막 그런 사랑이 폭발할 때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운영이 친구 중에 같은 궁녀 중에 자란이라고 있거든. 이름이 자란인데 여기 나오네. 자란이 어딨어? 자란이 여기 자란이 궁녀 중에 같은 궁에 있는 애인데 얘가 많이 도와줘. 운영이랑 김진사가 만날 수 있게도 도와주고.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모든 게 다 밝혀진 다음에 안평대군이 너네 싹 죽여버릴 거야. 운영이부터 뭐는 다 죽었어. 이러고 이제 혼내고 있는데 자란이가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한 말씀 해보자면은 아니 안평대군 잘못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참 그런 억압적인 이성 간의 어떤 그런 본능이 이렇게 살아 숨쉴 때 이렇게 갇혀서 사는 우리들한테 특히 운영이한테 김진사 같은 절세 미남을 옆에서 가까이 보게 해준 게 누군데 그러면서 네가 벼루 하라고 했잖아. 맡아서 먹 갈라고 했잖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가는데 이것도 너무 단순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어. 근데 서로 이제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김진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평대군의 궁궐에 자주 드나드는 무녀가 하나 있어. 예쁘장하고 젊은 무녀가 있는데 이 무녀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좀 주고받고, 근데 나중에 이 무녀가 얘도 김진사를 좀 좋아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말을 잘 안 들어주려고 해. 아무튼 이 무녀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보고 은영이는 어떻게 하면 김진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루하루 말라가는데 그거를 보다 못해서 자란이가 도와줘. 자란이가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빨래 1년에 딱 하루인가 빨래를 하러 어딜 가는데 그 빨래하러 가는 날 성 바깥으로 나가자고 하자. 애들한테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애들도 있죠. 왜 성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냐. 눈치 빠른 애들이 너 좀 뭐 남자 만나려고 뭐 네가 만나든 은영이가 만나든 뭐가 좀 남자가 얽혀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성 밖으로 가자고 하지? 하고 반대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걸 자란이가 잘 설득해서 결국 궁 바깥으로 빨래터를 가가지고는 거기서 김진사를 만나게 해줘. 어떤 집을 빌려서 무녀의 집을 빌렸나? 해가 무당집 빌렸나 해서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뜻을 통한 다음에 나중에 이 김진사가 담을 넘어서 와. 그래서 그 담을 넘는데 겨울일 거야. 그래서 눈이 쌓였는데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나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난다 솔직히.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특이라고 여기 있네. 특이라고 이 특이라는 애가 도와줘. 그래서 수성궁의 담을 넘어서 막 이렇게 막 털가죽 신발 같은 걸 막 줘가지고 이거 신고 가면은 소리 하나도 안 난다고 고양이처럼. 그래서 그 털가죽 신발 신고 이게 뭐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특한테 받아가지고 넘어서 이제 몇 달간 사랑을 이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가 도망을 가야겠다. 둘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운영이는 운영이 나름대로 짐을 싸놓고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특이한테도 김진사가 말을 해놨어. 우리가 운영이 짐 그동안 받은 거 안평대군한테 받은 거, 왜냐면 도망가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받은 보물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게 짐이 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될까? 그랬더니 특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뭐 도망만 가신다고 하면 언제라도 짐 옮겨 드리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도망갈 계획을 다 세워놨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언제 이제 도망을 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 도망가야지 이러고 이제 준비는 해놨는데 하루는 이전에 여기 있네. 이 얘기를 빼먹고 있네. 그 전전에 김진사랑 이제 사랑이 깊어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은 시를 쓰게 했는데 그 시에 남자를 그리워하는 뜻이 유민이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유민이랑 하고 있었는데 유민이가 나갔었네. 언제? 미안해 유민아, 나간지 몰랐어. 그래서 남자를 그리워하는 뜻이 있다고 해서 운영이를 뭐라고 했는데 그때 운영이가 막 거짓말을 막 필사적으로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절대로 남자를 그리워하거나 그런 뜻이 없다고.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이미 김진사를 만났어요. 근데 거짓말로. 그럼 들키면 다 죽으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지내고 자기를 도와준 자라니까지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목숨 걸고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시에.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사랑을 이어가면서 우리 언제 도망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김진사가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에 또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담장을 쫓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담장을 넘어서 해서 이제 안평대군이 똑똑하니까 그 시를 보고 혹시 누군가랑 너 사랑에 빠진 게 아니냐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그게 운영이지 않나? 라고 된 거야.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김진사도 이제 안평대군이 눈치를 챈 걸 알고는 이제 그날 밤에 운영이한테 와서 또 담을 넘어와서 야 이제는 진짜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해서 도망가자. 짐 싸놓은 거 가지고 도망가자. 그랬더니 운영이가 뭐 그 특이라는 노비는 믿을만 하냐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자란이가 너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된다. 4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안평대군이 아직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두 번째 안평대군의 부인도 너를 사랑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너네 도망가면 우리 다 죽고 나머지 애들 다 죽고, 너 도망가면 너희 고향의 부모님도 죽는다. 야 도망가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도망을 못 가고 이제 김진사는 이제 틀렸구나, 도망가기 틀렸구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궁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도망을 가는 게 좌절됐다는 걸 알고 이 특이라는 애가 처음엔 도와줬지만 사실 얘가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 이제 여기부터는 다 기억 나실 것 같은데 나쁜 놈이라서 어떻게 됐냐면은
궁녀가 안 나와서 이제 재물은 미리 좀 빼놨거든. 재물은 미리 이렇게 참 빼달려놨다. 나중에 도망갈 때 이렇게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빼돌려놨는데 그 특이가 그럼 궁녀가 못 나왔으면 이거 다 내 거지 하면서 어떻게 뺐냐면 그 자기가 그 운영이의 그 재물을 다 빼돌린 다음에 이렇게 도둑 든 것처럼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뺨이랑 막 얼굴 같은 걸 막 때리고 막 조르고 해가지고 막 상처를 막 낸 다음에 김진사한테 가서 이렇게 그 운영이의 재물을 지키다가 내가 이렇게 다쳤다.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켰냐 막 그러면서 원망하는 척하면서 내가 이 재물을 지키느라 이렇게 죽을 정도로 맞았다. 그래서 김진사가 이제 달래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좀 이상하잖아 사람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특이 이제 훔쳐간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특이를 당장이라도 잡아서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순 없잖아. 왜냐면 보는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꾹 참고 있는데 이걸 또 알고는 특이가 이거 거짓말로 장님 그 장인 장님 전장이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있어. 거짓말로 뭐 우리 주인이 내가 그 수성궁 밖으로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는 도둑놈을 봤는데 내가 그 도둑놈을 쫓아가다가 도둑놈이 뭐 이렇게 흘리고 간 비녀 뭐 이런 거를 몇 개 주었는데 우리 주인이 그 내가 주운 비녀랑 뭐 이런 거 뭐 반지랑 이런 거 보더니 더 재물을 내놓으라고 나를 막 때리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이 주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도망가면 될까라고 왕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이제 노린 거지. 이 맹인 점쟁이가 네 주인 되게 못됐다.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특이 이제 좋다고 우리 주인이 김진사인데 나이는 어린데 글을 너무 잘 써서 분명히 얘는 과거급제 할 텐데 분명히 얘는 탐관오리 될 거야. 막 욕을 더럽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점쟁이가 그래 그러면 뭐 어쨌든 너 뭐 동쪽으로 가면은 좋을 거야라고 대충 말해놓고 이제 그걸 소문을 퍼뜨린 거야. 뭐 김진사라는 애가 이런 애인데 이랬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터뜨렸어. 그래서 이 소문이 안평대군 귀에 들어갔는데 안평대군 입장에서는 이미 짐을 싸둔 사람이 있고 그 짐을 빼낸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빼낸 건가 하고 이제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야. 좀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짐을 다 뒤져보게 했더니 과연 운영이의 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빡쳐가지고 너네 다 죽인다. 솔직히 솔직하게 말을 해라. 어쨌든 너는 오늘 내가 다 죽일 건데 운영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 죽일 건데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솔직하게 마지막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가 뭐 잘못했네. 뭐 나 때문에 다 죽게 돼서 미안하네. 만약에 네가 날 살려줘도 나는 자결을 할 거네. 뭐 이런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이 운영이 편을 들어주는 애도 있고 내가 운영이 대신 죽겠다. 자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이랑 되게 친하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운영이 대신 죽겠다. 운영이가 김진사 만난 게 다 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야. 내가 도와줘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다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운영이가 그날 자살을 해요. 안평대군이 이제 화가 좀 풀렸어. 궁녀들 얘기를 듣고 화가 풀렸는데 근데 어쨌든 운영이는 그날 밤 죽어. 왜냐면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지. 어쨌든 김진사랑 이제 다시 못 만나게 생겼으니까 자살하고 그다음 김진사도 죽고 병들어서 죽고 운영이 죽은 다음에 특이는 이제 번개 맞아서 천벌받아 죽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인 거야. 비극적인 사랑 얘기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유영이 아까 처음에 유영이가 꿈을 꾸고 이 두 사람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는 걸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듣고 세 사람이 같이 슬퍼하고 그다음에 다시 운영이란다. 그 유영이는 원래 처음에 듣고 있던 선배는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아무도 없고 옆에 착한 권이 있더라. 뭐 이런 식이에요. 괜찮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비극적 사랑 얘기다 정도. 특이 나쁜 놈이다. 왜 나쁜 놈이냐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 있어서 해봤어. 인호는 기억 난다고 하지 않았냐?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뒤에 임진록은 그냥 한번 넣어놔봤어. 그러니까 뭐 읽으려면 읽어봐. 되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얘기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됐고 자 이제 그 내가 드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고 답을 안 보냈구나. 뭐 난 문제만 보냈는데 뭐 문제가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읽어봐.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문제 풀어봐. 푸는데 8개 푸는데 30분 이상 걸리면 안 돼. 그래. 그리고 그걸 풀면서 이 부분이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부분만 밑줄 그어. 내용 보면서 이거 뭐지 무슨 내용인지 싶은 거 다 밑줄 그어. 내가 그거 정리해 줄 테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안녕. 바이.